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은 국내 1위 식료품 기업인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 냉동식품 기업인 슈완스를 2019년에 인수를 했고 승자의 저주가 아닌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실린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CJ제일제당의 주요 종속 회사인 CJ대한통운이 있는데요. 이 CJ제일제당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정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CJ제일제당의 기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명도 한글명과 같이 CJ제일제당 코퍼레이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설립일자는 2007년 9월 1일에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CJ 주식회사의 제조사업 부문만을 인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해인 2007년 9월 28일인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에 상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식품 사업과 바이오 사업, 그리고 물류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CJ제일제당이 식료품계의 선두주자인데 물류 사업까지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CJ제일제당의 지분구조 변화가 다음과 같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CJ제일제당 아래에 CJ대한통운과 CJ건설이 있죠. 다시 말해서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과 CJ건설의 모회사, 즉 주요 지배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위하는 사업에 물류 사업이 들어간 것은 이 CJ제일제당의 주요 종속 회사인 CJ대한통운의 사업에 대해서 적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 같은 먹는 것과 관련된 가정 대용식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사업은 아미노산 등의 생산, 판매와 사료 축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주요 제품 글로벌 마켓 쉐어를 보면은 라이신이나 헥산, 트립토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와 축산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국가별 매출 비중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인니는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가 39%, 베트남이 26%, 중국이 10% 이런 국가에서 본인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주는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CJ 대한통운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속 회사는 CJ라는 기업 집단이 최상위 지배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상장된 회사가 총 8개인데 코스피에 5개, 코스닥에 3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하나, 즉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CJ제일제당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 차트 같은 경우는 AA를 받아서 10단계 중에 상위 두 번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의 총수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 주식수는 현재 발행한 주식수 대비 한 2.3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한 1,500만 주 정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500만 주라고 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따가 발행했던 실제 주식수 대비 증자하는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볼 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0.26%가 되고 오뚜기가 한 0.37% 정도가 되는데 절대적인 거래량은 크지는 않아 보이네요.
다음은 주요 제품 판매 비율 현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영위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식품과 바이오 그리고 물류 부문인데요. 식품이 매출액의 37%, 바이오가 21%, 그다음에 물류가 42%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류 사업 부문, 즉 CJ 대한통운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요 제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상승 추이를 한 번 더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품 사업과 바이오 사업, 그리고 물류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식품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매년 19.4%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의 경우도 매년 12.6%씩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식품 사업에서 꽤나 좋은 영업이익과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류 사업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인데요. 매출과 같은 경우는 6.3%로 매년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13.8%로 조금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1.3%씩밖에 매년 증가하지 못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년 27%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특이할 점은 식품 사업, 그리고 바이오 사업, 그리고 물류 사업의 영업이익을 각각 살펴보면은 식품 사업은 5,100억 원, 바이오 사업은 5,300억 원, 물류 사업은 3,180억 원으로 바이오 사업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사업, 마지막으로 물류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식품 사업의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산업의 특성을 먼저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건강과 편의 추구를 동시에 추구하긴 힘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고급화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국내 종합식품회사 1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할 때 조금 유의할 점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러한 가공식품과 관련된 모든 식품들이 가격이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화를 통해서 시장 지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내외 시장 여건에서 살펴보면은 비비고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게 국내 및 글로벌의 대형 브랜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식품 시장의 진출을 비비고를 통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확보한 CJ 제일제당에서 인수한 냉동식품 가공업체인 슈완스 컴퍼니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냉동식품 가공업체에서 이미 미국의 전역에 셋업해 놓은 그러한 물류 체인을 통해서 비비고와 같은 이 CJ 제일제당의 브랜드를 훨씬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사업의 시장 여건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핵산과 MSG와 같은 식품 첨가제, 그리고 트립토판, 발린과 같은 사료 첨가제 부문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이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전 세계에 판매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축 대두담백 글로벌 1위 업체인 셀렉타 인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 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물류 사업에는 되게 많은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택배 사업 부문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에 따라서 굉장히 택배도 거래액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택배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택배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비용 대비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J 외에 특수관계 8인이 45.5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10.96%, 자사주가 2.37%가 되고 그 밖에 41.16%로 개인이나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나눌 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데요. 고정비가 크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되고 변동비가 더 크면은 단순 비례 증가이기 때문에 원재료나 재고자산 등의 추이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CJ제일제당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다 더해도 20%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 원재료나 운반비, 지급수수료 같이 그 변동비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많이 찾아보긴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CJ제일제당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고정비보다는 변동비 비중이 크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 변동비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또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평탄한 수준을 유지하든지 혹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영업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원당, 원맥, 그리고 대두, 옥수수와 관련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외화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는 345달러였던 게 2020년도 기준에는 326달러로 일부 하락했고, 어, 원맥 같은 경우에도 281달러였던 게 273달러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도 432달러에서 399달러로 하락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208달러에서 209달러가 됐고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 사업에서는 실제 택배를 배송할 때 사용되는 자동차의 그 경유와 관련된 경유 금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제12기, 즉 2018년도에는 1304원이었는데 14기에는 평균 1126원으로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뜻은 물류 사업과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 모두에서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비율로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만 잘 한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 국내외 생산시설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을 보면은 가동률이 8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68%에 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폭이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CL 사업 부문은 94.3, 택배도 89.8, 글로벌 사업도 89.6, 건설 사업 부문도 84.8%로 평균이 90.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사업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일제당의 첫 번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측면에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